남북은 어쩔 수 없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또 한중 간에 미국과의 중국 간에 이런 안보 갈등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내부의 몸가짐이 조금 더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돈까지 쥐어진다는데 최근에 우병우 수석은 대통령 경축식 행사에서 동행하는 등 건재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예, 오늘 광복절 견축식에서도 지금 빨간 원 안에 있는 사람이 우병우 민정수석입니다. 보란 듯이 또 참석을 했고,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제 개각 발표가 났는데, 결국 이제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이 개각 검증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사실상 신임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건물 벌써 한 보름 전부터 뉴스의 중심에 섰던 건물인데, 이 건물 사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알았다, 몰랐다,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더 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새로운 이제 의혹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의혹인데 일단 한 포트 사이트에 이 빌딩에 대해서 매매 광고가 나오는 거죠. 네. 면적은 1020평이다. 그리고 매매가는 1173억이다. 소유주 이상당체 사망, 관리는 사위인 검사가 하고 있다. 이 검사는 누굴까요? 이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우병우 민정수석이죠. 네.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처음에 이 건물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광고에서 사위가 검사인 사위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힌 거로 가서 우병우 민정수석 그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하나 제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액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173억 정도면 팔겠다 하고 이제 매물을 내놓은 건데 실제 얼마 지나서 넥슨이 이 건물 이 땅 샀잖아요. 굉장히 더 비싸게 주고 샀죠. 이 1173억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매도인인 그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쪽에서 낸 광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매도인의 희망가가 1173억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 2월에 그런 광고가 났고요. 한 3월경에 넥슨이 제시한 매수 의향전에서는 1326억 원. 즉 153억 원을 더 주고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시차가 한 달밖에 안 났기 때문에 그 한 달 사이에 건물의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의 희망 가격보다 매수인이 153억이나 더 거액을 주고 매수 의향을 냈다라는 점에 대해서 뭔가 이거 넥슨이 우병우 민정수석 측에 어떤 혜택을 주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현재 다시 제기가 된 것이죠. 자, 이만큼에 팔겠다 그랬는데 한 달 만에 150억 더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알고 있지만 이 땅이 알박기 비슷하게 7평 정도는 남의 땅이었던 거기 때문에 자기 사기 좀 어려웠던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넥슨이 저 땅을 매입할 때 이게 이제 사옥을 건설하고 싶다라는 의도로 매입을 한 거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알박기처럼 중간에 저 길 모양의 7평 정도의 땅이기 때문에 저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저기를 개발해가지고 사옥을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 땅 문제가 소송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넥슨이 그걸 알면서 저 땅을 매입한 것까지 합쳐서 보면 뭔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위해서 본인이 좀 불리한 점을 감수하고도 넥슨이 매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사실은 예전에 탑10에 출연해서도 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나온 의혹 이 가격이 1173억인데 153억을 더 주고 한 달 만에 매수 의향을 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좀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박수홍 국장 어떻습니까? 이제 우병우 수석 이번 개각 인사를 보니까 우병우 수석 체제로 계속 간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검증 업무, 대통령에게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이것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떨까요? 지금 끊임없이 이번 개각을 놓고도 개각을 과연 우병우 민정수석이라는 손을 통해서 검증한 이 개각이 제대로 된 개각이냐 이렇게 야당이 공격할 만큼 끊임없이 앞으로 또 가을에 있을 또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거질 텐데 지금 이제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감찰에서 만일에 법적으로 감찰관이 이렇게 타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권한 밖의 일이다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이 처벌을 못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면 대략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감찰 결과가 설사 그렇게 나오더라도 우병우 수석 스스로가 더 이상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사퇴해서 어떤 추가로 예를 들어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스스로 자연인으로서 받는 것이 어떤 이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자꾸 논란을 안고 가면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준다. 이런 어떤 본인이 지금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좀 관련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MBC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광민영 기자, 뭡니까 이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 네. 또 다른 언론의 보도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내용을 좀 보시면요.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기자에게 감찰 대상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우병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 감찰 대상이다. 이런 말을 하고 네. 또 특별감찰 활동에 대해서 19일이 뭐 만기다. 네. 근데 앞으로 우 수석이 버틸 경우에 검찰 넘기면 된다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이런 네. 설명도 해주고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하나 더 있군요. 네. 그리고 차명 보유, 그러니까 우 수석 처가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화성 땅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정보도 줍니다. 네. 이에 기자가 대해서- 또 질문도 하는군요. 네네. 이에 대해서 이 말을 들은 언론사 기자가 화성 땅과 관련해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상의하는 듯한 답변이 나옵니다. 일단 놔두자. 서로 내통하는 것으로 돼서야 되겠냐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진행된다고 기자의 질문에 답은 하지만 내가 자료 줄 테니 더 하십시오 했더니 그거는 거부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취재할 때 저희는 보통 취재원들에게 물어보긴 하는데 기자가 어떤 자료를 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네. 자, 이렇게 된 건데, 일단 본인은 이제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문자로, 전자 문자로 준 것처럼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네. 지금 오늘 보도 자료를 냈고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네. 어떤 경우에도 SNS를 통해서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해명을 하였습니다. 네.